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반응이 나왔는데 탄핵 심판 중대 결심에 대리인단 집단 사퇴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 안 한다. 지금 대통령 뭐 조기 뭐 하야한다고 뭐 조갑제 등 뭐 며칠 전부터 떠들고 있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야는 무슨 하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편파 불공정 탄핵 심리 재판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전부 다 집단 사퇴해버리겠다.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조기 하야는 없다. 오늘 요게 입장문입니다. 석동현 변호사 한번 볼까요? 입장문. 공수처와 경찰. 아니 글자 잘 보이십니까? 글자 좀 더 키워드릴까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억압한다면서 야당이 그동안 비난해왔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최고의 선출 권력이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공수처, 경찰이 법의 근거도 없이 법에 안 맞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군경 지휘관들을 마구 수사 체포 구속하여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및 전 국민의 안위가 걸린 국방체계를 한순간에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인근에 뭐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되게 좋아하겠죠.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나? 누가 이들에게 일시에 내란범으로 만들라는 수사 개시 명령을 내렸나? 검찰은 구속기관을 불법 도구하면서까지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버렸다. 헌법재판소. 국회가 상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가동하면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권이 넘어오자 우선순위 구분 없이 뒤죽박죽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뿐 아니라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위헌적, 위법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제는 아예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까지 발의했다. 그리고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심판정이 나오지 않은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인물의 진술조서, 즉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 법리에 위반된다. 증거조사에서 제외시켜달라까지 했더니 문영배가 뭐라고 했느냐. 조서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루어졌다.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혀내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싶다. 기간을 놓치고 기간을 뭐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그걸 바꿔야 되는데 문영배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임기도 연장될 것 같고. 문영배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 이 그래픽에 보면 소추안에서 문영배 체제 헌재의 적법 절차 훼손 사례를 정리해놨습니다.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측 요구를 수용했다. 헌재가. 이건 형사소송법 298조 위반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 헌법재판소법 40조 위반이다. 마은혁 관련 심판 와중에 민주당의 사후 추인 제공했다. 헌재와 민주당 짬짬이 의혹이다. 피소추인 7일 답변기한 보장 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해버렸다. 헌재법 29조, 형사소송법 266조 위반.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 지정해버렸다. 정치 편향 및 불공정 논란. 국회 측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 안 한다. 형사소송법 163조 위반. 이게 재판이에요. 이게 재판. 이게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님 재판이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을 포위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아까 제가 그래픽 보여드렸죠. 오동훈 공수처장,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민선하고 똑같네.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 문영배 헌법재판관, 박범계, 성두환 이광범 탄핵소추 대리인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이었던 강일원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을 국회 의결 절차 보정 없이 심리 계속하는 건 잘못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권 늑장 심리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 12일을 자초했고 국정공백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맛이 갔어요. 우리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맛이 갔어요. 지 맘대로 원님 재판이라니까요. 자, 오늘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변론 직전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 중대 결심 예고편. 헌재는 재판 강행. 재판 진행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이 불만이 있다. 국회 측 체포 지시했다는 검찰 조서를 공개해버렸다. 이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면서 윤측 대리인 그 변호사가 항의하면서 퇴정해버렸죠. 내일 10차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시간만 늦춰주는 걸로 하고 그대로 진행했다. 이 지 맘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파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형사소송법 무시한 탄핵 심판은 국제 망신이다. 지성우 교수님입니다. 성대 로스쿨 교수님.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게 왜 국제 망신이냐. 첫 번째,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위헌 위법임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40조 1항은 탄핵 심판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진술권 등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주요 증인들의 채택도 대부분 거부한다. 이게 형사재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은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들을 수 있는 증인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이재명이 증인 채택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재판이 지연됐잖아요. 거기는 고의적으로 진행시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증인을 좀 더 불러서 확인해 봅시다. 검찰 공소장이 있는 걸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 그 공소장에 진술한 사람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봅시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심판 절차가 17회나 진행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딸랑 10회. 근데 벌써 변론 종결 얘기가 나온다. 초시계로 시간을 제약한다. 희한한 전대미문의 불공정 재판이다, 이건. 둘째,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 취지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증거로 채택하는 거예요, 지금 헌재가. 이거 완전히 원님 재판이지. 그러니까 쥐들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주요 증인들은 불러서 헌재 탄핵 심리에도 불러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맞춰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맞춰봐야 돼. 근데 증인을 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거부해버리고. 주요 증인들의 채택도 대부분 거부한다. 주요 군 지휘관들과 뭐 국정원 고위관보 등등 이런 의심이 있는데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응? 왜 이렇게 KTX급으로 그냥 빨리빨리 가려고 하느냐. 이재명 재판은 완행열차였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KTX급으로 그냥 초스피드로 끝내려고 하죠? 왜? 이미 다 시켜 프레임 짜놓고 다 짜놓은 거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나오기 전에 다 끝낸다 이거 아닙니까? 아휴, 참 보고 있으니 정말 이게 우리가 알고 왔던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지 참 너무 걱정입니다.